햇살이 너무 좋았어. 그냥 모두 좋았어. 널 만나서 모든 게 다. 잠에서 깨어나서 휴대폰을 먼저 보게 돼. 참 많이 변했다네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 널 만나고 매일 겪게 돼. 매일은 감사하죠. 그대가 곁에 있어서. 언제나 오늘 같길 기도해요. 그대와 함께라는 건 영원한 축복 같아서 오늘도 널 바라보며 웃는다. 두근거리는 가슴이 좋은 기분인 걸 느껴. 아주 작은 떨림도. 잠에서 깨어나면 오늘 날씨 먼저 확인해. 우산을 챙겨야 할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 널 만나 참 다행인 거야. 매일은 감사하죠. 그대가 곁에 있어서. 언제나 오늘 같길 기도해요. 그대와 함께라는 건 영원한 축복 같아서. 안녕하세요. 카키그리님들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세 장의 카드가 두 분의 관계 흐름 카드예요. 좀 조용한 느낌이 좀 들고요. 서로 싸워서 멀어진 느낌인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기엔 좀 이르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거나 대화가 짧아지거나 예전보다는 힘을 빼고 서로를 바라보는 흐름이에요. 지금 상황 정리의 좀 느낌인 것 같아요.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될지 서로에 대한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허미 카드는 두 분이서 연결되는 시간보다는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생각을 하게 만들고 정리까지 하게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은 감정적으로 뭔가 쏟아내는 시기는 넘어간 것 같고 자기만의 생각으로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이끌어 가야 될지 생각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 정도 거리가 맞을까? 헤어지는 게 맞을까? 사귀는 게 맞을까? 고민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서로 스스로에게 물어본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마 연락이 좀 줄거나 관계가 크게 진전되진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이번 완드이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가 끝난 건 아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완전히 손을 놓은 건 아니고요. 지금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생각에 와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래 카드가 상대방 속마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요, 뭐 좋아한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이런 감정보다도 이 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이성적인 판단이 먼저 들어오네요. 저스티스 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하게 두 분의 관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거에서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가볍게 행동했다간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요, 조심해야 되는 사람,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관계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가볍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뜻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월드카드는 두 분은 겉모습은 정리가 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 지인이 됐든 헤어진 사람이든지 간에 어느 정도 관계에 대해서 마무리는 된 것처럼 보이는데 속마음으로는 계속 여인이 남아있는 카드예요. 이 사람은 카키 그리님과의 관계가 정리된 것처럼 보여도 끝이라고 느끼더라도 혼자서 이 관계가 진짜 끝일까? 우리 다음 관계는 어떻게 될까?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다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다음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있어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훨씬 크겠지만 그 안에 우리가 혹시라도 다시 연결되면 어떻게 우리의 관계가 바뀔까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2번 펜타클이 나왔다라는 거는 두 가지 선택지에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 마음으로는 이 관계가 조심스럽고 내가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마음과 함께 다른 한쪽 마음은 쉽게 흘려보낼 관계가 아닌 것 같은데 이대로 멀어지는 게 맞을까? 이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한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다시 열어도 될지 아니면 이대로 유지하는 게 맞을지. 이 사람은 카키 그리님을 대할 때요, 감정보다는 상황이라던가 타이밍을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요, 항상 여러분들을 떠올리면 계산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행동보다는 고민하는 마음이 더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끝난 척, 선을 지키는 척 할 수 있는데요, 속으로는 이 관계를 완전히 끝나지도 못할 뿐더러 다음 가능성까지 고민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세 장의 카드로 다가오고 싶으면서도 멈칫하는 이유를 볼게요. 5번 완드입니다. 내가 다가가 볼까 라는 마음과 지금은 아니야 라는 마음이 둘 다 있어요. 두 분의 관계는요, 아마도 사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작아서 라기보다는 주변에 보는 눈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공적으로 얽혀 있거나 나이 때문에 직급, 포지션 이런 거에 대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관계인 것 같아요. 직장 내에 누가 볼까봐 걱정되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나이 차이나 위치 때문에 괜히 오해를 살까봐 걱정하는 흐름도 보여져요. 간혹 인플루언서나 구독자, 팬과 크리에이터 이렇게 선이 분명한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호감이 올라오더라도 과연 내가 이 시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계속 발을 빼고 있는 상태로 보여져요. 이 페이지 펜타클은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그냥 친구처럼 가볍게 접근했다가도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라던가 상황 때문에 분위기가 금방 무거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움직이려면은 상황이라던가 마음이 좀 정리가 된 뒤에 움직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괜히 구설수를 만들거나 오해를 만들 바에는 조금 더 차분해지고 나서 타이밍 보고 나서 움직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번 컵은요, 아무래도 이 관계를 가볍게 다루면 안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위치 때문에 갖는 거리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락 패턴이 왔다가도 멈추고 반응을 했다가도 조용해지고 들쑥날쑥하는 흐름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접근하는 게 어렵다라기보다는 관계적으로 특수한 구조 때문에 두 분의 거리 조절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못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어떤 거가 있는지 세 장의 카드로 보겠습니다. 우선 10번 소드는요, 지금 방식으로는 더 이상 나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카키 그린님이 싫어서 멈춘 게 아니잖아요. 이미 이 관계가 한번 크게 정리된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고 다시 그 지점을 건드리기가 두려운 것 같아요. 그때처럼 다시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보다는 기억이 먼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 같고 앞에 리딩의 조심스러운 그 느낌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경험 때문에 다시 내가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휘르분 포춘 카드는 내 의지로 이 관계를 움직일 수 있는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은 지금 이 관계가 내가 잡는다고 잡히는 흐름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움직이면 어긋날 것 같고 뭔가를 내가 하더라도 일정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거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보통은 예상을 하고 움직이잖아요. 그게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는 이유가 카키 그린님 때문은 아니라 관계 자체에 타이밍적으로 좀 우리가 많이 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 사람이 운의 흐름이라던가 상황의 흐름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을 거야 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배트 카드는 관계에서 정답은 없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이 없다라기보다는요, 방향성, 행동, 역할, 서로에 대한 의도 자체가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두 분의 관계가 바뀔 만한, 움직일 만한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정답을 모르니까 아마 행동을 멈춰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먼저 움직이면 관계가 잘못될까봐, 예상치 못할 결과로 갈까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들도 그렇고 상대방들도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은요, 아무래도 자기가 뭔가를 하더라도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관계 자체가 정리되지 않는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움직이는 것보다 멈춰 있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이 사람의 마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애라던가 결혼 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세 장의 카드로 볼게요. 이 사람은 평소에는 조용하고 고민도 많은데요. 한 가지 계기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연락이 뜸하다가도 갑자기 톡이 연달아 올 수도 있고요.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자, 커피 마시자, 이렇게 가볍게 만나자고 할 수도 있어요. SNS 스토리를 계속 안 보다가 어느 순간 좋아요라던가 답장을 남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번 반응을 강하게 올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도 자연스럽다라기보다는요, 어떠한 사건, 대화, 마주침, 이 작은 계기가 두 분의 관계를 확 달라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10번 컵은요, 아마 서로 흔들린 만큼 외로웠던 시기가 지나고 여유가 생겼을 때, 서로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길 때 두 분의 관계는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두 분은 당장 이어져서 애절하거나 깊어지거나 이런 쪽보다는요, 한동안은 연락이 없다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가볍게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렵거나 힘들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렵지 않구나, 서로에 대한 마음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고요. 오히려 지금보다는 미래적인 흐름으로 대화가 좀 더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페이지 컵은 진심이 다시 올라온다 라는 카드예요. 다시 궁금해지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대화 계기로 인해서 상대가 카키그리님의 SNS를 다시 보게 되거나 예전 대화를 읽어보거나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관심이 생긴다 라는 거예요. 아마도 다시 한번 감정
감정이 싹 트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감정은 사실 완전히 끝난 인연에게는 잘 안 나오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페이지 펜타클은요, 두 분 사이가 인연이 아직 남아있다 라고 얘기해줘요. 이거는 집착이라던가 미련으로 시작되는 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또 한 번 호감이 생기면서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인연은요, 아직 남아있고 작은 계기가 한 가지 생기면은 상대방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특히 그 두 분에게는 공백기 다음에 대화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대화를 해서 편안한 대화로 오고 갈 거고요. 다시 연락이 자연스러워지고 관계가 연애를 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깊어질 가능성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0번 컵 카드도 있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가 결혼을 하는 직접적인 카드는 아니더라도 가정을 이루거나 서로 결혼에 대한 가치관들을 공유하면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흐름까지도 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지금 이제 연락운의 카드를 볼 건데요. 지금 연락이 되시는 분들은 언제쯤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다가올지, 지금 아예 연결이 끊겼다, 이별한 지 꽤 되신 분들은 언제쯤 이 사람이 연락을 하려고 할지 한번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매하신 분들, 지금 연락이 간간히 되시는 분들 12월 달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아마 12월 달은요, 두 분이서 달달한 그런 연애를 하거나 데이트를 하는 쪽보다는 서로 일상을 좀 더 치중할 것 같아요. 섭섭한 부분도 있고 실망하는 부분, 상대한테 아무래도 실망하는 마음들이 훨씬 더 크게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내가 이 사랑에 집중하는 쪽보다는 그냥 내 인생 열심히 살자, 이 사람한테 너무 집착하지 말자, 이런 마음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드라마틱하게 고백을 받거나 행복한 길로 가는 쪽보다는 12월 달은 어쩌면은 약간 아쉬움이 가득한 달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1월 달이 넘어가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 힘들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사귈지 뭐 할지 얘기해보자, 이런 말들을 오고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때 이후로 다시 한번 사랑이 싹 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두 분의 결혼 가능성이라던가 연애 가능성에서 한번 공백기가 있고 나서 두 분이서 가볍게 대화를 오고 가고 나서 사랑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애매한 분들, 연결이 되시는 분들은 1월달 말 정도에 2월달 초, 이때 정도에 두 분의 관계가 한 번 더 돈독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그때 고백을 받거나 그때 제대로 된 대화들을 오고 갈 수 있고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카드를 보시는 분들 지금부터 계속 약간의 애매한 느낌, 공백기 같은 거를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시간이 우리에게는 약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헤어지신 분들은 12월달 올해 좀 연락운이 있을까 카드 볼게요. 올해 연락운 카드 강합니다. 근데 카드 자체가 나는 너한테 하겠어 라는 카드는 아니에요. 그냥 서로에 대한 추억이라던가 미련 같은 거가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나한테 바로 연락을 할 확률은 좀 적은데요. 오히려 나를 좀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이 올라올 거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사람이 있는지 어떤 생각인 건지 염탐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12월 달에 좀 잘 사는 거, 예쁜 거 이런 거 올려주시면 상대방이 좀 더 여러분들한테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1월 달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생겼나? 이제 나를 잊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좀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거면 나 마음 정리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보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1월 달까지 끌지 마시고 지금 연락이 끊기신 분들, 차단이 안 되신 분들은 연결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차단됐어요, 내가 먼저 연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나는 점점 더 당당하게 잘 살고 있고 더 예뻐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을 해주신다면은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한테 뭐 좋아요를 누르거나
가볍게 잘 지내고 있냐 이런 식으로 손톱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뭐 제대로 제외를 하다 이런 쪽은 아니더라도 찔러보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작은 그런 반응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내가 좀 더 잘 살고 행복하고 예뻐진 모습, 멋져진 모습을 올려주시는 거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조언점 카드로 한번 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 자체가요, 무너진 곳을 다시 건들지 말고 먼저 흙을 다지고 나서 길을 다시 만들어라 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요. 카키 그리님들이 먼저 가까워지는 말을 던지는 것보다도요,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고 오히려 어떠한 행동을 안 하시는 거가 서로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대화를 길게 이어가는 쪽보다는 가볍게 톡하고 짧게 마무리하는 거가 좋고요. 은근히 친절하게만 대해주시면 좋고, 특히나 상대방이 자기만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락 간격, 만나는 간격을 상대방의 패턴에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깊게 건드리면 더 멀어질 수 있어요. 가볍고 편안하게 다가가는 게 좋고요. 상대방이 다가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시면 좋아요. 마음이 다시 한번 설레이는 그런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 흐름을 타셔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걱정하시거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이 관계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내 삶 열심히 살고 계시면은 상대방이 또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키 그린님들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님들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카드가 두 분의 관계 흐름 카드예요. 두 분은 아마 나도 잘 살아, 너도 잘 살아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잘 지내는 척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두 분이서 지금 연결이 되고 친구라던가 동료로서 남거나 지인으로서 남을 거라고 한다면은 겉으로는 잘 지내는 척 유쾌하게 행동할 수 있겠지만은 속은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겉에 보이는 밝은 느낌과요, 속내에 있는 거는 약간 많이 다른 느낌이 좀 들어요. 10번 소드라는 건요, 두 분 중에 한 분 혹은 둘 다 그럴 수 있거든요. 관계에 대해서 마음을 조금 내려놓은 것 같아요. 다른 인연을 만나보려고 나름대로 정리하고자 시도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동료처럼 친구처럼 대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쿨한 척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감정이 완전히 끝났다기보다는 힘든 마음을 티내고 싶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아닌 척하고 있는 관계의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마음을 내려놓는 흐름으로 더 커 보여요. 그래, 이 관계가 지금까지 연결이 안 된 거 보니까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게 내가 기대해도 되는 게 맞나? 이 마음, 내 마음도 예전만큼은 아니다. 이런 마음이 스쳐갈 수 있겠네요. 6번 소드라는 건요, 해결해보자 라는 마음보다도요, 우선 부딪히지 말고 지나가보자 라는 거를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크게 싸우거나 엮이려고 하는 흐름보다는 거리 두거나 우선은 지켜보는 느낌인 거고, 지금은 이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연결이 되시는 분들은 서로에 대한 호감이라던가 친근함은 남아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관계를 내려놓아야 되냐 이런 마음도 스쳤던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진지한 대화를 하는 쪽보다는 지금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것 같아서 속마음으로는 고민이 굉장히 많은 느낌이 좀 듭니다. 완전 연락이 끊기신 분들은요, 상대방이 특히 아예 마음이 다친 건 아니지만은 이제는 이 인연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별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회를 기대하는 쪽보다는 나도 내 삶 살아야 되겠다, 다른 인연이 있다라고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마음을 추스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아래 카드가 속마음 카드예요. 4번 컵이거든요. 나도 잘 모르겠다 라는 식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면
한 번쯤 연락해볼까? 다가가볼까? 근데 지금이 맞나? 그레이님이 좋기는 한데 내가 먼저 움직이기에는 애매한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 내가 좀 일상이 좀 지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은 식은 건 아닌데요. 생각은 떠오르겠지만 행동으로까지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사실 그거를 내가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어 할 만큼 에너지가 차여있진 않아 보입니다. 4번 펜타클로 넘어갔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겉으로는 조용하고 무심한 척 감정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속마음으로는 오히려 반대거든요. 놓고 싶지 않다. 이 감정을 지키고 싶다. 여러분들을 잃거나 멀어지는 거는 은근히 불안하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그레이님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거나 다른 애인이 생기면요. 은근히 신경 쓸 거고요. 예전보다 여러분들에 대한 톡이 좀 적어지면은 왜 자꾸 적어지지? 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되거나 계속해서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아마 겉으로는 티를 안 낼 텐데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오래오래 기억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을 보여주기에는 용기라던가 상황이 딱 맞지 않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카드가 여왕제 카드예요. 여러분들한테 은근히 좋으면서도 고민하는 건요. 너란 사람 너무 괜찮아서 라는 거예요. 그냥 호감으로 두기에도 아깝고 관계가 깊어질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렇다 그래서 멀어지는 것도 싫대요. 여러분들과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재밌거든요. 반대로 가까워지면은 내가 책임질 거가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싫대요. 그래서 선을 넘을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 여왕제는요. 놓치기 싫어하는 사람일 때 많이 나오는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매력도 느끼고 존중하고 싶어하는 마음, 상처 주고 싶어하지 않은 이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나한테 행동도 멈춘 것 같고 이제는 나에 대한 애정이 식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겠지만요. 속마음으로는 여러분들을 잃고 싶지 않아 라는 게 이 사람의 속마음 카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적극적으로 못 다가오는지 우리 세 장의 카드로 한번 볼게요. 6번 소드는요. 회피입니다. 회피형 사람한테 많이 나와요. 내가 들이대면은 뭔가 타이밍이 안 맞을 것 같고 감정적으로 휘둘르고 싶지도 않고 이 관계가 복잡해지면은 내가 감당할 부분이 생길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감정적인 충돌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은 나의 이런 행동 에너지를 눌러두고 있는 거예요. 확신 있는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무난한 선을 지키겠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이 10번 컵은요. 가족이라던가 미래를 상징하는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호감만 갖고 찔러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여왕의 컵 카드가 나오게 되면서 이 사람은 마음이 없어서 행동을 안 하거나 느린 게 아니라요. 마음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타입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말투라던가 행동 하나하나에 분명히 흔들릴 텐데 그걸 들키기 싫어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차분한 척하거나 관심 없는 척 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좀 커지면요. 연락이라던가 만남을 줄이는 방식으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밀어내고 싶은 건 아닌데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이 자기가 그냥 동료로서만 보거나 이상적인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이 사람이 더 편하게 다가갈 거예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벽치고 차단하고 이런 마음이 좀 더 커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카드로는 이 관계를 주저하게 되는
요인이 어떤 건지 볼게요. 지금 둘 사이는 분명히 편하고 괜찮은데 이상하게 깊어지지 않는 거리감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한 분은 아마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싶다라는 느낌일 거고, 다른 한 분은 우리 사이 뭔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다 약간 감정의 속도가 있는 것 같고요. 서로에 대한 마음은 있더라도 누가 먼저 속도를 내진 않아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상대방들도 그렇고 행동하는 게 매우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이 전차 카드가 말하는 거는 다가가고 싶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상대방도 그냥 표현해볼까? 달려가볼까? 솔직하게 내 마음 표현해볼까? 이런 충동이 올라오는 건데, 그 충동성 뒤에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움직였다가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여러분들도 조심하는 것 같은데 내가 더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이 바로 뒤에 붙어요. 그래서 행동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서로가 약간 애매모호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라면은요, 조금만 타이밍이 어긋나 버리더라도 다가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소진이 돼요. 그래서 마음은 앞으로 가 있는데 행동은 제자리인 느낌이 좀 들어요. 상대방은 여러분들 얼굴 보거나 마주치면은요, 끌린다, 좋아한다 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을 오래 유지할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감정의 스파크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길게 이어가려면 지금의 안정적인 관계가 깨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하는 것 같고요.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확 다가갔다가 상대방은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 괜히 헛물키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주저하고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도 있고 상대방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의 진전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끌림은 매 순간마다 올라오겠지만은 지금 움직이면 더 힘들어질지 모른다라는 마음이 두 사람을 계속 멈추게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두 분이 연애라던가 결혼 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3장의 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사제 카드가 눈에 띄네요. 이거는 겉으로 티를 안 내서 그러지 속마음으로는 진지한 카드예요. 상대방이 여러분들과의 사이를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분위기라던가 미묘한 감정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기가 올 거라고 얘기해줘요. 이거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진 않은데 이 사람 마음속에서 계속 신경이 쓰인다. 특별한 사람이다. 좀 더 알아가고 싶다. 이런 감정이 생길 것 같고요. 전차 카드이기 때문에 이 작은 감정들이 계속 쌓이면서 욕심이 생길 것 같아서 어느 순간 상대방이 마음을 먹을 것 같대요. 내가 너한테 달려갈게. 이번에 제대로 해보자. 나 더 이상 후진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이 사람이 행동력으로 갈 것 같고, 머리로만 스쳐갔던 인연이 아니라 두 분 중에 한 분이 진지하게 뭔가 제대로 표현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지금도 이 애매한 이 구간을 좀 지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지나가게 되면은 상대방이든 여러분들이든 아마도 제대로 뭔가 해보겠다라는 그런 결판의 순간들이 올 것 같아요. 지금 연락이 되고 있는 분들은 아마도 서로에게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관계가 부담 없이 연애 쪽으로 흘러갈 거예요. 두 분의 케미라던가 신뢰가 조금만 쌓이면은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들한테 표현할 거예요. 사귀자. 결혼하자. 우리 좀 더 깊은 관계로 가자. 이런 식으로 손길을 내밀 것 같고요. 끊기신 분들은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떠올리는 시간들이 많이 오고 나에게는 그레이님들의 존재가 크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오늘 내일 다가오지 않더라도 한번 마음이 정해지면 확실하게 연락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연결이 되시는 분들은 이 상대방이 언제쯤 나한테 고백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다가올지를 시기를 좀 보시고, 연락이 끊기신 분들은 연락운이 언제쯤 될지 제가 즉석에서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연락이 끊기신 분들 이번 연도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은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연말 시즌이라는 것도 있고 두 분은 얼굴을 자꾸 확인하게 되거나 소식을 알게 되는 것들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거나 이 사람이 연락이 오진 않더라도 생각하는 시간들이 꽤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내년에 연락 온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년에 무조건 두 분이서 인연이 이어진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카드들로만 나와 있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강력하게 자기의 마음을 표시할 것 같아요.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야. 아니면 연락하지 말아줘. 우리가 이 정도 이상으로는 힘들 것 같아 라는 마음 표시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해놓고서도 뒤에서는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내년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는데 디테일한 부분들 이 사람한테 연락을 내가 먼저 하는 시기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상대방한테 여러분들한테 연락 오는 거는 연락이 아예 끊기신 분들, 헤어지신 분들, 아예 썸이 끊긴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손길을 내미는 거는 이번 연도를 좀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연결이 좀 되시는 분들은 이번 주부터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달려갈게, 나 너한테 표현할 거야, 고백할 거야, 이런 카드가 나옵니다. 이 두 장의 카드를 봤을 때 더 이상의 카드는 볼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데이트성, 사귀자, 우리 좀 더 진지하게 가보자, 연말에 우리 함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것 같아서 연결되시는 분들은 두 분의 사이가 조금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아마도 부담 없이 서로에 대해서 케미도 좀 더 좋아질 거고 신뢰가 높아지는 시기를 보내시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네요. 두 분의 관계를 더 잘 이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두 장 카드로 볼게요. 백지 카드가 먼저 눈에 보여요. 지금 이 관계는 한번 흐름이 끊기거나 서로에 대한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었다라고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이 백지 카드는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예전의 감정이라던가 기대하는 거를 바로 지금 당장은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왜 그랬어? 그 이유가 뭐야? 이런 것들은 오히려 두 분의 흐름을 망칠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좀 친해져야 된다. 아니면은 이 사람의 행동했던 거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야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라는 가벼운 마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진지한 이야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부담 없는 근황들을 서로 오고 가면서 두 분에게는 좀 더 밝은 에너지로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상대방이 긴장이 좀 풀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나갔던 거를 되돌리려고 하거나 되묻는 거는 두 분의 관계를 더 무겁고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접근하신다면은 오히려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시작이 아니에요.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은 가장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님들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루 3번님들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카드가 두 분의 관계 흐름 카드예요. 두 가지 타입의 분들이 좀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요, 오래된 분을 생각하시면서 뽑은 카드이신 것 같아요. 좀 오래되다 보니까 멀어진 관계라고 보면 돼요. 아주 옛날의 연인이었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린 사이거나 장거리 때문일 수도 있고요. 서로에 대한 생활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마음이 남아 있더라도 아마 두 분의 관계를 이어가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간절히 내가 붙잡겠다,
싶다, 다시 사랑을 하겠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자꾸만 이 사람이 좀 맴도는 느낌, 이거는 진짜 뭐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끝난 것 같긴 하는데 왜 자꾸 생각이 날까? 만약에 우리 이야기가 다시 쓰여진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딱 이런 마음으로 이 리딩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묘하게 남아있는 인연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끊어졌다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은 언제부턴가 상대방의 이름이 여러분들 감정 속에 완전히 지어지지 않은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들은 좀 아예 결이 달라요. 뭐 직장, 선배, 후배처럼요. 공적인 관계에 있거나 잠깐 스쳐 지나갔던 사람이라든지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데 이상하게 타로만 보면은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이랑 뭘 한 것도 아닌데 왜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의 눈에 밟히는지, 나한테 어떠한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궁금함 때문에 들어오신 에너지도 보여져요.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말투, 눈빛, 행동 같은 게 아마 마음에 오래 남아있을 것 같고요. 지금 두 번째 분들도 사랑을 간절히 바라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이 스토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궁금해서 오신 것 같아요. 이 백지 카드는요, 지금 관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궁금해진다라는 흐름으로 보여져요. 두 분 사이는 완성된 사이도 아니고요.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여백이 남아있는 인연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 3번 완드는 둘 다 마음속에 은근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흐름인 것 같아요. 서로 근황이 궁금한데 먼저 다가갈 명분이 없거나 멀리서만 관찰을 해야 되는 거, 아예 장거리, 뭐 외국과 한국 이런 타입일 수도 있고, 우리가 너무나 잠깐 만났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뜬금없이 상대방한테 연락하기도 애매한 흐름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도 여러분들을 한 번쯤은 다시 돌아봤던 흔적은 보여져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뭐 애절한 느낌보다는 어떻게 지내는지 좀 궁금하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공통적으로 거리감을 서로 느끼겠지만요, 완전히 끊기진 않은 에너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요, 서로 은근히 거리감을 관계에서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그치만 완전히 끊긴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3번 펜타클은 사실 큰 사랑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카드예요. 그치만 뭔가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남아있는 흐름이거든요. 다시 뭐 진지하게 연애가 시작되는 쪽보다는 한 번쯤은 다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남아있는 기운으로 보여져요. 멀리서만 봤던 관계인데 현실에는 한 번 더 마주칠 수 있는 사건이 생기거나 작은 계기가 생기면은 두 분에게는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작은 연결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래 카드가 상대방의 속마음이에요. 블루 3번님을 떠올릴 때요, 이 사람에게 머릿속에 있는 키워드는요,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편안한 거 있죠. 이 바쁜 날에도 여러분들을 좀 떠올리거나 우리의 옛날 추억들을 생각하면요, 뭔가 마음이 정리되는 듯한 안정감이 느낀대요. 여러분들이 보낸 톡 하나에 이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진 적이 있거나 별 의미 없는 대화에도 이 사람에게는 묘하게 기억에 남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존재가요, 뭔가 부담 없는 사람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엠페러 카드가 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감정이 생기면 더 태연한 척 하려고 하는 타입일 것 같아요. 겉으로는 뭐 담담한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여러분들의 말투, 표정, 이런 것들을 자기가 생각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고 하나하나 의미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 3번님들이 어떠한 말을 좀 던졌을 때 이 사람은 속으로 그 말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혼자 곱씹어보는 일들이 꽤 많을 것 같고요. 평상시에 안 쓰던 말을 조금 다른 말투를 쓰거나 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꼈을 때는 자기 혼자서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혼자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져요. 이런 마음들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오히려 담담한 척 할 수 있었겠네요. 감정이 커지는데 그걸 드러내는 쪽보다는 우선 내가 아닌 척 하자라는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이 스타카드는 여러분들을 보는 시선이 호감도 있고 동경하는 마음도 있고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블루 3번님들의 인스타라던가 카톡이라던가 어떠한 사진이에요. 꼭 여러분들의 셀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배경사진 같은 거 아니면 뭐 회의 시간이라던가 학교에서 자꾸 마주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보면서도 좋아요를 누를까 말까 눈치만 보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티나 보일까봐 걱정했던 것 같고요. 대화가 끝났는데도 혼자 이 단어가 나한테 마음이 있어서 했던 소리인가? 혼자서 생각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함께 있으면 괜히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할 때도 평소보다는 더 많이 고민을 하면서 침착하게 굴었던 게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이 스타카드는요, 가능성을 보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진전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대감도 키웠는데요. 그 기대감만큼 표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심스러워했던 이 사람의 속마음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왜 적극적으로 못 다가오는지 우리 세 장의 카드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마음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두 분의 이 갖고 있는 관계의 결이 너무 좀 미묘한 느낌이 좀 들어요. 서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뭐 인연일 수도 있고요. 서로를 마음 한쪽에서 계속 의식하고 있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딱 잘라서 우린 이런 사이야 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머릿속에는 내가 좀 움직여도 되는 관계인지, 내가 이 정도 마음을 표현해도 괜찮은지, 나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다가오고 싶으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확신이 들지 않아서 스스로 칼을 뽑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 겁도 있는데요. 좀 관계를 좀 존중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이 전차는 직진 카드예요. 근데 이거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 번 마음 먹으면 제대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사이가 지금은 약간 조심스러운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급했다가는 우리의 그 좋은 관계가 깨질까봐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다시 한번 대시해볼까? 한번 우리가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얘기해볼까? 라는 마음이 올라왔다가도 아니야, 내가 너무 앞서가고 있나 봐. 괜히 헛다리 짚으며 지금의 편안함이 깨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 지금의 관계가 미묘한 거리감, 그리고 오래된 인연이라는 느낌, 스쳐 지나간 듯한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너무 좀 자기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4번 소드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생각이 많아서 잠시 잠깐 행동을 멈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동이라던가 말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는 생각보다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뭐 두 분이서 연락을 했을 때 연락 템포가 느릴 수도 있고요. 만남까지 잘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던 이유는요, 이 사람이 관심이 없어졌다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움직이면 괜히 나만 들이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까봐 걱정했던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의 흐름은요, 완전히 끊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매일 붙어있는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이 애매한 선을 계속 지속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락하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심스럽고 미묘한 분위기라서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보이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연락이 늦을 때도 있고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다가도 그걸 제대로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약간의 미묘한 이 감정들이라던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이분이 어쩌면은 지금 내가 뭔가를 하기보다는 지금의 선을 유지하자라는 마음이 더 큰 것 같고요. 완전히 연락 끊기신 분들은 상대방의 고민이 더 큽니다. 확신이 없어요. 자기 혼자 미련이 남은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4번 소드 이 카드가 자꾸 자기를 누르고 있거든요. 명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은 멈추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뭔가 표현하거나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멈췄다라기보다는 지금 이 미묘한 관계의 거리감이라던가 분위기를 망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분의 관계를 주저하게 되는 요인이 뭔지 우리 세 장의 카드로 보겠습니다. 우선 10번 펜타클은요, 안정감을 뜻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가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요, 두 분 사이가 그럭저럭 편안하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흐름을 깰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의 관계, 나의 생활에 여러분들이 없더라도 솔직하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고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어요. 굳이 변수를 넣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연락하거나 스쳐 지나가는 사이가 편한데 괜히 뭔가 다가가면은 어색해질까봐 망설일 수도 있고요. 관계에 대한 구조가 바뀌게 되면은 더 신경 써야 될까봐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지금의 유지되는 이 안정감이 있는 이 느낌이 한번 깨지면은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변화가 있다라는 거가 싫어서라기보다는 관계가 한번 어떻게 가까워지거나 한번 깨지게 되면은 다시 돌아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두 분을 주저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이 9번 완드는요, 과거의 경험 때문에 조심스럽다라는 카드예요. 이 카드를 보면 지금 두 분은 아직 마음이 확실히 끊어지지 않은 상태이긴 하는데요. 그걸 표현하기에는 서로가 가진 벽이 은근히 높아 보여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내가 좀 잘못 다가가면은 여러분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어떠한 감정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과거에 이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자기가 좀 대인적이 있어서 천천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락하려고 했다가 지웠거나 만나고 싶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접은 마음도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자기에게 차분해지거나 차가워지면은요, 이 사람은 내가 너무 앞서갔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도 괜찮은데 굳이 리스크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얹혀지기 때문에 행동력이 조금은 느려지는 것 같아요. 이번 컵은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 카드예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요, 호감이 있어서 더 조심스럽게 상황을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내가 더 좋아하면 약자가 될까봐, 저 사람이 나만큼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을 드러낼 때까지 내가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마음이 서로에게 있을 수 있어요. 관계가 움직이면은 뭔가 책임져야 되고
다음 단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지금의 가벼운 이 느낌이 무너질까봐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도 적당하고 편한데 괜히 건드렸다가 흐름이 망치면 어떡하려나 이런 마음이 얹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감정적인 변수를 넣는 거가 조심스러우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가 쉽사리 좀 진전되기가 어려운 요인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두 분이 연애를 할 수 있거나 결혼 운으로까지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세 장의 카드로 보겠습니다. OX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왕제 카드가 나와 있다라는 건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좀 크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동이라던가 분위기 자체가 여러분들만의 특유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분의 관계가 한번 마음이 열리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커요. 뭐 서로 좀 그냥 평범하게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감정이 가까워지는 순간이 생기거나 상대방 쪽에서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두 사람이 좀 자연스럽게 사적으로 좀 데이트라던가 시간을 더 쓰게 되면은요, 감정 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지금 뭐 연결이 된다 안 된다 라기보다는 사적으로 얼마나 시간을 서로에게 쓸 수 있느냐가 두 분의 관계를 진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8번 완드 카드랑 에이스 소드 카드, 이 두 장의 카드를 봤을 때요, 그동안에 고민만 했던 사람이 실제로 행동을 옮길 거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마도 우리 사이가 이런 사이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두 분의 관계가 꽤 가까워지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여왕제는요, 연애라던가 결혼 운에 등장했을 때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가벼운 인연일 때 나오는 카드는 아니고요. 8번 완드 카드도 타이밍을 얘기하고 에이스 소드도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두 분은 사적인 감정이 쌓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요, 오래 갈 수 있는 인연으로 보여져요. 한번 감정이 열리면 연애를 하거나 결혼까지도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인연줄이 끊어진 관계가 아니고요, 깊어지기 직전의 관계이고, 깊어질 수 있는 타이밍만 생기면은 바로 자연스럽게 두 분의 인연이 끝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좋은 점 카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의 패턴을 벗어나라 라고 얘기해줘요. 지금 두 분 사이가 정체되어 있는 건요, 너무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뭐 데이트 스타일이라던가 접근 방식이라던가 이런 게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늘 먼저 했다면요,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것도 좋고요, 너무 공식적인 말투였다라고 한다면 사적인 말투로 밝게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계산된 이런 말투라던가 행동보다는요, 그냥 너라서 가볍게 연락했어,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9번 카드는 아무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매력을 좀 보여줘라 라는 거예요. 애쓰지 않아도 된대요. 자연스럽게 이 사람한테 보여줘도 이 사람이 그거를 매력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밝은 느낌, 부드러운 느낌이 좋고요. 리액션도 좀 편안한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카드를 봤을 때 지금 연결이 되시는 분들은 상대방이 여러분들 자체를 좋아해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행동할 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뭐 우울하거나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밝은 에너지를 좀 비춰주면은 조금 더 상대방이 좋아하고 효과적으로 두 분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연락이 끊기신 분들은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담스럽지 않아야 되거든요. 오랜만에 연락했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좀 여유롭고 밝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안부 인사 정도나 가볍게 톡을 할 수 있는 사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가볍게 손길을 먼저 내보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의 연결고리가 있다면요, 연락하면은 상대방이 반갑게 맞이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 리딩을 보는데 지금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 서로 좀 투닥투닥한 지 얼마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거예요. 언제쯤 이 상대방이 다가올지, 그리고 또 아예 연락이 끊기신 분들은 이 사람이 연락이 올지 제가 즉석에서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이 되시는 분들은 일주일 차에는 이 사람이 연락이 좀 밍숭맹숭하거나 자기도 먼저 좀 냉정하게 굴 수 있어요. 2주차도 좀 같고요. 3주차. 3주차부터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오거나 데이트성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2월 말 정도, 지금 영상을 본다면 3주 뒤 정도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선톡을 하거나 데이트를 신청하거나 이럴 수 있어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내가 연락을 할 때는 너무 무겁게 하시는 것보단 가볍고 밝게 받아주시는 게 두 분의 관계를 좀 빠르게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연락이 아예 끊겼다, 너무 오래된 인연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번 연도에는 사실 이 사람보다는 여러분들이 다른 인연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한참 연애운이 활발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나 좋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는 다른 인연에 아마 신경을 쓰시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내년 정도가 되면은 내가 먼저 연락을 하거나 이 사람과 연락이 될 수 있는 연결고리의 수단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도 많이 만들고 연락은 언제가 좋아요 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릴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번 12월 달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내년에 이 사람과의 인연을 다시 한번 만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 지금 기운 너무 좋아요, 가볍게 연락을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연락을 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된 인연이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이번 연도 말고 내년으로 좀 노려보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루 3번님들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골드님들 안녕하세요.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요, 서로가 약간 저울질하는 느낌이에요. 확실히 누가 이끌거나 끊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대로 가도 될까, 이어갈까 말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둘 다 아직 마음속으로 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애매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뚜렷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9번 소드라는 거는 힘들다라는 마음이에요. 골드님이든 상대방이든 둘 다 그럴 수 있어요. 관계에 대해서 기대가 한번 크게 무너졌던 순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뭔가 그 피로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흐름이에요. 여기서 데스 카드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이미 두 사람 사이는 관계 정립이 한번 끝났다, 그 이후의 단계로 들어가 있다라는 뜻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말하지 않더라도 서로가 어느 정도 우리의 관계가 여기에서 멈춘 건가 라는 느낌을 서로 느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묘하게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흐지부지한 관계라면은 여러분들이 오래 끌지도 않았을 텐데 상대방이든 여러분들이든 둘 다 결혼 정년기의 관계라고 생각한다면은 상대가 연애 상대로는 꽤 괜찮을 수도 있고요. 조건적으로는 놓치기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 때문에 아마 감정이 쉽게 정리되지 못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골드님의 관계는요, 이미 한번 관계가 정립이 끝난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흐지부지하게 멀어졌기 때문에 미련이 있을 거고요. 상대방을 뭔가 놓치기엔 아쉬운 존재로 서로에게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아래 카드가 상대방 속마음이에요. 야, 이 사람 평소에 자기 매력도 자기가 잘 알고요. 잘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외모이든 스타일이든 재력이든지 간에 본인이 갖고 있는 퀄리티가 꽤 있을 거고 그걸 본인이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연애도 대체적으로 이 사람이 사귀는 그 사람이 맞췄을 거고요. 본인이 굽히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골드님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골드님도 대충 대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또한 내가 나의 잘난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냥 약간 허세에 떨면서 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는 대충 하면 안 되겠다. 나도 이 관계에서 제대로 행동해야 되겠다. 대충 굴다가는 관계 망치면은 나만 손해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대충 했다가는 나한테 매달려줄 사람도 아니고 마음이 확 식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어쩌면 약간 이기적인 면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골드님들 앞에서만큼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마음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페이지 펜타클입니다. 지금 연결이 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마음보다는 좀 더 쿨한 척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더 애절한 마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연락을 잘 안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무심한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마음이 식은 건 아닌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거를 굉장히 체크하고 있는 느낌으로 보여져요. 이 사람은 지금 골드님들을 두고 이 관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평소 연애처럼 감정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관계는 뭔가 명확하게 선택해야 되고 결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이 사람의 속마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세상 카드로 한번 볼게요. 먼저 에이스 완드예요. 나 너한테 끌려. 너란 사람 너무 매력적이야 라는 카드인데 에이스이기 때문에 좀 약한 카드입니다. 마음은 크더라도 행동력이 약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월드 카드가 진짜 원인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마 걸림돌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사람 자체가 결혼 생각이 별로 없거나 연애 생각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비혼주의이거나 혼자가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돌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님들은 한번 연애를 하면 진지하게 연결하는 사람인지라 상대방이 가볍게 끝날 수 없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의 경험 자체가 아마 힘드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의 연애 경험이라던가 어떠한 관계 경험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내 인생에 들이는 게 이 사람에게는 큰 용기라던가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두 분 중에 한 명이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정확한 삼각구도는 아니더라도요. 내 옆에 누군가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도 누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적인 요소 때문에 아마 당장은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 관계를 이어가기 이전에 현실적인 장벽이 먼저 생각나게 하는 이 사람의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타워 카드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 관계를 조금만 잘못 건드리더라도 크게 흔들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골드님에게 마음이 있더라도 지금 내가 움직였다가 감정이 확 무너지는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관계인지, 지금 내 상황에서 연애를 시작해도 되는지, 내가 다가갔다가 잘못되면 완전히 끝날 것
것 같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특히 골드님과의 관계는 가볍게 시작할 수 없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계속 놓치거나 속도를 일부러 늦추는 패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두 분은 서로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아마 방식이 조금 다를 거고요. 상대는 작은 실수만으로도 관계가 깨질까봐 조심하는 것 같아요. 세 장의 카드로 연애나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00%는 아닌데 연료는 있네요. 지금 확 당장 넘어가는 흐름은 아닌데요. 두 분이 인연줄은 얇지 않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이라던가 계기가 맞으면은 아예 다른 방식으로 넘어가면서 두 분의 관계가 확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타이밍과 계기가 좀 들어올지 모르겠네요. 우선 더풀 카드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형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줘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완전 마음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시작해야 되고요. 정확한 정의 없이 이어지는 건 그만해야 돼요. 그냥 이 사람이라면 한번 연애 이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넘어가야지만은 열린다라는 거예요. 무겁거나 단단한 사랑이 아니고요. 가볍게 시작해야지만은 두 분의 관계가 좀 더 빠르게 열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허미 카드는요. 둘이서는 약간 헤어지거나 흐지부지 되거나 각자 서로 생각할 만한 시간을 갖고 나서 관계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상대가 한동안 조용하다가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표현할 수 있어요. 상대가 오히려 조용하면 조용할수록 골드님에 대한 감정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행동력이 없거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그 시기에 서로 다시 생각해 볼 만한 시간을 갖게 된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고 마음을 정리하고 나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시간들이 다가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카드가 매지션이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줘요. 두 분 중에 한 분만 의지가 생겨도 다시 한번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대화 한 번에 분위기가 풀릴 수도 있고요. 우연한 계기가 다시 한번 감정이 살아날 수도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은 관계가 빠르게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이 매지션 카드는 과거의 방식과 다르게 새로운 틀로 가는 거예요. 지금의 분위기가 두 분의 인연을 말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어질 인연이고 흐지부지 하거나 약간의 냉정 상태를 끊기는 단계라고 보시면 안 되고 서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갖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조금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두 분의 연락운도 한번 보고요. 지금 연락이 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언제쯤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지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연락이 잘 되시는 분들 이번 12월 달 흐름 볼게요. 에이스 완드 카드와 행맨 카드가 있기 때문에 다가왔다 끊겼다. 다가왔다 끊겼다 할 수 있어요. 카드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데이트성, 만나자, 뭐 하고 있어요? 이런 손톱 같은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연락이 끊기신 분들은 12월 안에 연락운이 적어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의 일상을 보내는 게 바쁠 수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연락을 하는 쪽보다는 계속 끝까지 기다리는 쪽으로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상대방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나의 연락을 기다리는 느낌보다는 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인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어요. 내년으로 넘어가는 카드를 보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순탄해 보이진 않습니다. 두 분한테는
왔다 갔다 좋았다 안 좋았다가 고비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도 연락이 끊기거나 또 흐지부지해지거나 상대방이 갑자기 나의 마음을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고비 안에서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잘 잡는다면은 관계는 돈독해질 수 있거든요. 다음 리딩을 좀 통해서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가야 될지는 디테일한 것들은 새로운 리딩을 좀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언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예 이별을 했다, 이별한 지 좀 됐다, 재회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12월 달 말고 내년에 연락운을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언점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카드가 30번 카드예요. 흐름을 먼저 읽어라, 중요한 건 타이밍이야 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결과가 나는 게 아니라요, 상대방의 반응, 분위기를 보면서 미세하게 밀당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답장이 빠른 날은 여러분들 이어가고, 상대방이 조용하거나 피곤한 날에는 여러분들이 연락을 굳이 할 필요는 없고, 무거운 질문이라던가 감정 확인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짧고 가벼운 소재가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주도는 한데 밀어붙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데빌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나의 매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물어보거나 밀어붙이는 것보다는요, 이 사람이 꽂힐 수 있는 포인트를 자극해라 라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지 말래요. 상대가 당연함으로 느낄 수 있어요. 완전히 끊기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데빌은 단절을 싫어해요. 오히려 데빌 카드가 나오면은 끊기면 포기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끊지도 너무 잘해주지도 않는 애매한 상태가 좋고요. 은근히 색다른 포인트를 보여주시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짧고 뭔가 통통 튀는 메시지를 주면은 상대방이 좀 긴장감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밀당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전에서 제가 연락운 카드를 읽어드린 것처럼 굳이 내가 연락을 먼저 할 필요는 없고요. 색다른 나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SNS 카톡에 새롭게 업로드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 지금 연결이 되시는 분들은 골드님을 궁금해 할 만하게 만드셔야 돼요. 오히려 완전히 잠수타라는 건 아닌데 연락 같은 것도 짧고 굵게 하신다면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이 더 설레일 것 같고요. 여태까지 귀여운 이미지였다면 섹시하게, 섹시한 이미지였다면 지적이게, 지적인 이미지였다면 어쩌면 신비로운 느낌, 이렇게 좀 색다른 거를 보여주신다면 상대방의 궁금증이 갑자기 더 폭발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게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골든님들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